조선시대 말기는 일단 주요 특징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진경산수나 풍속화 같은 경우도 위축이 되는 거죠. 원래 뭐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만큼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축이 사실은 이 김정희 선생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남종문인화가 크게 유행하면서 이게 이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김수철, 김창수, 홍세섭 등의 참신한 이색적 화풍이 새로운 화풍들이 나타났던 시기가 조선시대 말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요 장승업이라는 분. 장승업이라는 분은 아마 그 취하선 같은 영화에서 이렇게 보신 경험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장승업이라는 걸출한 화가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러한 새로운 화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기말, 그러니까 조선이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떤 그 보수적인 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은 이러한 새로운 화풍을 구사하면 이제 배척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누가 배척을 할 수가 없어요. 여유롭지가 못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독립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통이 위축이 됐는지 우리가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이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셨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진경산수화 작품의 이런 거 터치라든지 표현, 그다음에 완성도 이런 것들을 보면 작품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듯이 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선 선생님의 이 작품 진경산수화하고 이 작품을 이렇게 같이 빗대서 보면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조선시대 말기를 분위기를 잡을 때는 바로 이 남종문인화가 득세를 하는데 진경이나 풍속화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을 어떻게 이게 위축을 하게 만들까, 그런 어떤 이 단서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분이 바로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참 마음에 드시죠. 사실 그림만 봐서는 뭐 정말 척박하죠. 사실 이 그림이 자체의 의미가 척박함이 의미가 있어서 표현은 잘 됐는지는 몰라도 그림 보는 재미는 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글을 다 읽어보면 이 그림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남종화의 큰 의미인데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이게 집이 외롭게 한 채가 있죠. 토담집이 한 채 있고 늙은 소나무하고 젊은 소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늙은 소나무가 기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분위기가 연출돼 있고 여기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도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단촐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이 작품은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로 귀향 갔을 때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귀향을 갔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이렇게 귀향을 갔기 때문에 그림이나 그리고 한가롭게 이렇게 있을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 한 명이 있어요.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이 책을 보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책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연경에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이죠. 거기 가서 책을 갖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두 권의 책을 보내줘요.
중국에서부터 갖고 와서 제주도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듬해에 또 책을 보내주는데 이때는 책이 120권을 보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아주 귀한 책을 알게 돼요. 이 귀한 책을 구해 가지고, 근데 하루아침에 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기다려야 되고 돈 있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구해서 이 제주도에 계신 추사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서 정말 이제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책을 나같이 지금 귀양 와 있는, 그러니까 역적이죠. 이런 역적한테 이런 걸 보내준다는 거는 정말 일반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제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생각해 보니까 그림이라도 한 점 그려서 내가 그 고마움을 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귀양가 계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돼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뭐냐면, 혹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봄 되면은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있죠? 저게 원래 우리 문화에서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가 저걸 쓰는 거래요. 가장 어린 아이가. 근데 이게 추사 선생님이 6살 때 이 입춘대기를 써서 할아버지가 바깥에다 붙여놨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최재공이라는 분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최재공이라는 분이 좌의정인데 당시에는 영의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의 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이분하고 이 집안이, 추사 선생님네 집안이 이게 노론소론해서 이게 안 맞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도대체 이 글씨 누가 썼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정의가 썼다고 이렇게 소개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살 때도 또 써서 내놨는데, 이때 박재가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또 들어온 거예요. 이 글씨 도대체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추사 선생님의 할아버지죠.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스승과 제자간이 돼요. 그러니까 박재가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북학의를 쓰신 분이죠. 북학의. 그러니까 청나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중국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중국의 학자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간 적도 있지만 이분의 그런 여러 가지들의 이런 멘토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보고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좀 척박하죠. 척박한 분위기가 잘 연출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지금 붓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기가. 이제 갈증 난다 그러시죠. 갈필이라는 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붓에 물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자기가 가서 길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아껴 써야 돼요. 물을. 그래서 물도 풍족하게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외롭고 좀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좀 언캐니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신 흔적이 이렇게 필법에서도 나타나는 그림이 남종화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내줬기 때문에 세안도를 그려주신 건데요. 추사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세한도.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소나무와 잣나무에 푸르름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자네는 내가 조종에 있을 때나 지금 이렇게 귀양 와 있을 때나 그때라고 해서 더 잘한 것도 없고 지금이라고 해서
나에게 못한 것이 없다. 공자 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특히 그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책은 자네가 입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귀양 와 있는 늙은 노인에게 이러한 귀한 책을 나에게 보내준 것이 마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과 같이 자네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에 뭘 바라고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전혀 바란다고 될 사람 위치가 아닌데. 그래서 자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깊은 이 제자지만 그러한 고마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께서 이 그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는 변하지 않는 사제 간의 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